여러분, 금리 인상기 왠지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이 시국에 5억 만들기는 꿈같은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금리 인상기는 5억 만들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5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금리 인상기 5억 만들기. 같이 한번 파헤쳐볼까요? 투자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 여러분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품고 있죠.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기존의 투자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시각과 전략이 필요해요. 고금리 시대에는 왠지 모르게 주식이나 코인 같은 공격적인 투자는 피해야 할 것 같고 부동산은 더더욱 어려워 보이죠? 맞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정성만 추구하다 보면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영리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안정성과 리스크 분산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단기적인 수익보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특정 자산에 몰빵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내 돈이 안전하게 불어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커다란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자산을 다양하게 쪼개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현금 확보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는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평소보다 더 늘려야 합니다. 왜냐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총알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급매물이 나오거나 좋은 투자처가 생겼을 때 현금이 없는 사람은 그림의 떡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킹 통장이나 회전 예금처럼 금리가 높으면서도 유동성이 좋은 상품들을 활용해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항상 예금으로 확보해두세요. 이 돈은 단순한 예비 자금이 아니라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재테크 수단들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5억 만들기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추천 상품들을 소개해드릴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고금리 예적금입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연 3%에서 5%에 달하는 특판 예적금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 은행에서도 좋은 상품들이 많고요. 이런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안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큰 리스크 없이 확정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 금리 인상기에 정말 매력적이죠. 5천만 원까지는 안전하게 지키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서 예치하는 전략도 좋습니다. 다음은 단기 국공채 및 채권형 펀드입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 시장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특히 만기가 짧은 단기 국공채는 변동성이 낮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공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니 망할 위험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우량 등급의 회사채 ETF나 MMFMO니 마커 펀드 같은 채권형 펀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금리 상승기에 채권 가격이 하락할 위험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당주 ETF도 좋은 선택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도 생깁니다. 배당주 ETF는 여러 배당주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월별 또는 분기별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은 재투자의 씨앗이 되어줄 겁니다. 이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츠 REITS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리츠는 소액으로도 오피스 빌딩이나 쇼핑몰 같은 대형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해서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투자에 직접 뛰어들기 부담스럽다면 리츠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리츠를 선택하면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달러 자산입니다. 원화 가치가 불안정할 때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 등에 투자하여 자산을 분산시키고 환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글로벌 경제가 불안할 때는 달러 자산이 훌륭한 안전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투자 수단들을 하나에 몰아넣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적금 30%, 채권 30%, ETF 20%, 리츠 10%, 해외 자산 10% 이런 식으로 말이죠. 중요한 건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워렌 버핏의 명언을 기억하세요. 또 단순히 분산하는 것을 넘어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부채 비율이 낮고 고금리를 이겨낼 성장 동력을 가진 튼튼한 기업이나 자산에 투자하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타는 금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가 금리 인상기 5억 만들기의 핵심 비법입니다. 채권 투자에서는 채권 레더링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만기일이 다른 여러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위험을 분산시키고 필요할 때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채권에 각각 투자하는 식이죠. 부동산 투자도 포기할 수 없죠.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대출을 잔뜩 끼고 하는 레버리지 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대신 현금 흐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리의 영향을 덜 받는 역세권이나
직주 근접성이 좋은 핵심 입지의 소형 주택이나 원룸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실 위험이 적은 곳을 찾아야겠죠? 이런 투자 전략들을 실행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만 듣고 혹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합법적인 상품인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둘째, 부동산 투자 시 금리 구조 이해는 필수입니다. 아파트와 상가의 금리 구조가 다르고 대출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남이 투자하는 곳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셋째, 급매물을 활용할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좋은 급매물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현금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이런 기회를 잡는다면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넷째, 변동금리 대출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빠르게 상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5억 만들기라는 큰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줄 몇 가지 추가 조언도 드릴게요. 첫째, 전문가 활용과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재테크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세요. 유튜브, 경제뉴스, 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투자에서도 진리입니다. 둘째, 가족 자산 통합 관리를 고려해보세요. 가족 단위로 자산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더 큰 자금을 한데 모아 투자 효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 또는 가족 간의 긴밀한 소통과 합의가 중요하겠죠? 셋째, 소액이라도 투자 경험을 쌓으세요. 처음부터 큰 돈으로 투자하기 부담스럽다면 소액으로라도 시작해서 투자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비 습관 점검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률을 높이는 것이 5억 만들기의 가장 기본적인 씨앗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도 종잣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내 소비를 점검하고 어디서 새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저축액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이 과정이 미래의 5억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토대가 될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금리 인상기에 5억 만들기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단단하고 현명하게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핵심은 안정적인 자산 관리, 위험 분산,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고금리 예적금, 단기 채권, 배당주, ETF, 리츠, 달러 자산 등을 활용하고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의 원칙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멘탈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첫째,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한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한다. 셋째, 인생의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한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의 끈기와 인내심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간에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5억 만들기라는 목표를 향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부자의 길로 나아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마세요.